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최고급 클럽에서 재벌 2세가 한 여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성의 입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불과 3초 만에 그 재벌 2세와 그의 부하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오만한 재벌 2세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진짜 강자가 무엇인지 보여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세라라는 여성입니다. 토요일 밤 강남에 위치한 고급 클럽 골든나이트의 VIP룸에서 세라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시끄러운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음료수를 홀짝이며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은 화려한 클럽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긴 포니테일로 머리를 단정히 묶은 세라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 관찰하는 시선이었죠. 그때 VIP룸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젊은 여성들에게 끈질기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한지훈이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이미 SNS에서는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셀럽이기도 했던 그는 평소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재벌 2세였습니다. 지훈은 유소연이라는 29살의 회사원에게 계속해서 추근댔습니다. 소연이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하려 해도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길 텐데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훈의 행동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배경을 알고 있던 터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을 본 세라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친구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 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나타난 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데? 아가씨도 나랑 놀고 싶어서 온 거야? 세라는 대답 대신 소연의 팔을 가볍게 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세라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야,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VIP룸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소연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세라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평범한 클럽 방문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라의 행동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지훈이 소리를 지르며 세라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싹, 클럽 안에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VIP룸 안에 모든 음악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경호원들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지훈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성을 때리는 것은 처음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세라가 맞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뺨을 맞은 후에도 고개를 돌리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운 상황이라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뭔데? 지훈이 허세를 부리며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클럽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파티 음악이 완전히 멈췄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바텐더들도 손을 멈춘 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서서 VIP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탄피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지금 사과하면 넘어가 줄게. 세라의 말에 지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바로 그 순간 세라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클럽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극한의 훈련을 받아온 전사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만이 VIP룸을 지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라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계산된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발목을 살짝 틀어 균형을 잡은 후 옆에 있던 의자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자세를 본 순간 지훈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저 자세, 뭔가 익숙한데. 하지만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라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CQB 근접전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QB란 클로스 쿼터즈 배틀의 줄임말로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 격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은 절대 접할 수 없는 군 특수부대의 전용 격투술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세라는 지훈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번개처럼 지훈의 목을 향했습니다. 목베기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지훈은 뭔가 목에 강한 압박을 느낀 후 곧바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경호원들이 뒤늦게 반응했지만 세라는 이미 다음 타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세라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무릎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경호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만 세라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딛고 뛰어올라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도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지훈과 그의 경호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VIP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자 뭐야? 남자 4명을 혼자서? 이게 진짜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세라는 쓰러진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지훈은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라는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지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습게 여겼던 여성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자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라. 다음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강남서 경찰들이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선두에는 강력팀 팀장인 고형섭 형사가 있었습니다. 45살의 고형섭은 20년 넘게 경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오직 법과 정의만을 따르는 원칙주의자였죠. 고형섭이 VIP룸에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훈과 경호원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나요? 클럽 매니저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계신 여성분이 혼자서 4명을 제압했습니다. 고형섭은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실명과 신분증 보여주세요. 세라는 조용히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고형섭이 세라의 신분을 조회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윤세라 707 특임단 전역, 근접전 교관 분쟁지 파병 경험, 암살급 제압기술 보유라는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고형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단은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접전 교관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이들은 생과 사의 극한 상황에서 훈련받은 진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고형섭은 동료 경찰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어다. 기록으로 남기고 마무리하자. 그리고 세라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진짜 707 특임단이십니까?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고형섭은 자신도 모르게 세라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고형섭 경감입니다. 제 동기가 그때 교육받다가 갈비뼈 나간 적이 있는데 설마 그때 교관이셨던 분이. 세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김태현 경사였나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고형섭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경찰이 용의자에게 경례를 하는지 말입니다. 고형섭은 다른 경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지킨 진짜 영웅이다. 707 특임단 출신이시다. 그제서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도 의식을 되찾으며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형섭은 지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지훈 씨, 당신은 성폭행 미수와 폭행으로 입건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당방어였으니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클럽에 있던 여러 명이 스마트폰으로 세라의 액션 장면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 파이팅 TV라는 유튜버가 가장 완전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경찰이 세라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 여자가 강남 클럽을 접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세라가 지훈과 그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는 장면과 함께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자막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6시간 후에는 50만, 하루가 지나자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 진짜 살인병기네. 재벌놈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707 특임단이면 진짜 국가 최정예잖아.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한지훈 저놈 완전 자업자득이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세라를 영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놈들에게 제대로 된 응답이 나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세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707 특임단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들은 적진 침투, 인질 구출,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근접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와 위키백과에서 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셨구나.
이런 분들이 조용히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지훈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재벌이라고 여자들 함부로 대하던 놈이 진짜 강한 사람 만나니까 쫄았네. 평생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던 놈이 진짜 실력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쾌감 쩐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각종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 여성, 클럽 폭력 피해자 구출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메인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세라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피해자인 유소연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 언니는 저를 구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대단한 분이 전혀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편 한지훈 측에서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싼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세라를 고소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한지훈에게 불리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유튜브 영상까지 모든 것이 한지훈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크게 만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지훈의 아버지인 회장도 아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잘못 건드린 거야. 707 특임단 출신을 왜 건드렸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가 영웅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왜 몰랐냐? 결국 한지훈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한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성분들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과 윤세라님께 폭력을 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윤세라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진정한 영웅이신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한지훈의 표정에서는 억지로 하는 사과라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과하면 뭐해? 진심이 전혀 없잖아.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꼬리 내리는 거잖아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지훈이 성폭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사회적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SNS 팔로워들이 대량으로 떠났고 각종 광고 계약들도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세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의 보안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라가 호텔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라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녀의 실력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인사는 따뜻했지만 절대 과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보안 요원들은 세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세라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거의 우상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팀장님 덕분에 우리 보안업계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라는 말들을 건넸지만 세라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팀장님,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세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 때는 두려움보다 의무감이 더 큰 법이에요. 후배들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오후에 보안 사무실에서 라디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역 군인들의 사회 정착 지원에는 더욱 신경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세라는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 클럽이나
술집에서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도 707 특임단 출신이면 어떡하지? 라는 농담이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에 세라는 그날도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평소처럼 호텔 보안실에서 CCTV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중 하나에는 그날 밤 클럽에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나 승리감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세라는 CCTV 영상을 끄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세라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은 탄피 모양의 펜던트에는 707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707 특임단에서 전역할 때 받은 기념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폭력은 말하지 않는다. 움직이면 끝이니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윤세라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진짜 강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